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코인플러스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가 야기한 국정 공백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입니다. 이미 경기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진짜 위기가 오진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부동산 과열 대책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 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와 앉습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 상황과 정책 집행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전국 불안이 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다짐인데 영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 교체 발표로 여러 차례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을 빚어온 현 부총리는 이렇게 힘이 빠졌는데 문제는 제2의 최순실 내각이란 야권의 십자포화에 후임자인 임종용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2년째 줄어든 수출과 눈덩이 가계부채, 사상 최고 청년 실업률을 겪으며 3% 성장도 버거운 경제가 리더십마저 상실할 위기인 겁니다.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질 우려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경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한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이튿날인 토요일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 회의 전부를 공개하는 파격을 연출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5% 성장은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는데 그해 성장률은 4.9%였습니다. 시장과 국민, 외국에까지 경제에 이상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경제는 이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 불안의 경제 전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 리더십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40만 명을 넘어섰지만 급여와 복지 혜택은 정규직에 크게 미달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18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1%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644만 4천 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연령과 근속기간 등이 같은 조건에서 월 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10.5% 적었습니다. 특히 정규직은 74.3%가 유급 휴일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31.4%였고 시간 외 수당을 받는 비율도 비정규직은 24.4%에 그쳤습니다. 퇴직급여가 있는 비정규직 비율도 40.9%로 85.5%인 정규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지급되는 교부세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전시설이나 화장장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자체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 OECD 평균은커녕 초저출산국 분류 기준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출산 장려책을 내놓느라 각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교부세 배분이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 수요를 반영해 교부세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전체 평균을 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시설 지원과 주변 민원 처리로 인한 비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꽃동네가 있는 음성군 등 집단 생활 복지시설 소재지에 대한 세금 배분이 늘어납니다. 송전, 변전시설이 있는 부산 등지와 공공화장시설이 있는 인천 등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도 조정돼 과거 경기도 전체에 지급되던 교부세가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시 등에 직접 주어집니다. 또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율이 26%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많은 부산과 경기도 지역도 약 20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행자부는 새로운 제도의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3년 후 지자체의 교부세 사용 내역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소방관을 500명씩 증원해 현장 근무 인력의 3교대 근무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소방서에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지정 운영되고 2018년까지 사용기한을 넘긴 노후 소방차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진 등 각종 재난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재난 현장의 주역인 소방관 안전이나 처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2018년까지 2,34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다다른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모습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사물인터넷, IoT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사물 간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통신망이 필수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국내 통신사 중 KT와 LG U+는 NB-IoT, SK텔레콤은 로라를 앞세워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KT와 LG U+가 내년 1분기 NB-IoT 통신망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으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내년 안에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신업계에서 경쟁사인 두 회사가 협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각계 전투를 벌여왔지만 앞으로는 홈IoT뿐만 아니라 공공과 산업 부분에서의 협력을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각각 하는 것보단 두 회사가 만나서 하면은 셋, 넷의 효과를 봐서 더욱더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칩이나 모듈이나 각종 단말 등에 대한 소싱을 같이 할 계획이고 그에 따른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하고 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또 다른 IoT 통신 기술을 쓰는 SK텔레콤을 견제하려는 것도 협력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6월 말 전국의 IoT 전용망 구축을 마쳤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통신사들의 절실함이 업계의 경쟁 구도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돕다가 검거됐습니다. 취업에 실패하자 불법인 것을 알고도 생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박모 씨를 알게 된 김모 씨. 휴학 중이던 대학생 김 씨에게 30살 박 씨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필리핀에서 돕는 일이었습니다. 취직이 됐다가 한번 일주일만 잘렸습니다. 취직도 안 되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 가서 한 두세 달만 더 있다 오자. 집에서 돈 받기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되면 다시 와서 또 하자. 뭐 다시 취업하자.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갔습니다. 부모에게는 해외에서 컴퓨터 관련 일자리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검거 현장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이 발견됐습니다. 돈이 처음에는 뭐 월 200만 원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400만 원, 500만 원 월 받는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박 씨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통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3년간 이들이 입금받은 금액은 2,320억 원. 이를 통해 3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운영자였던 박 씨는 월세 400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배달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업주들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해 취업한 뒤 음식 대금을 빼돌리고 배달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26살 최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피해를 입은 업주는 7곳, 피해 금액은 8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같은 범행으로 의정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최 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장철은 다가왔는데 배추를 비롯한 김장 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주부들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24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3일 현재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평균 3,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9월 중순 8,000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50% 이상 비쌉니다. 앞으로 김장 배추가 본격 출하되면 값이 더 낮아지겠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이 이달 하순 대형 유통업체에서 신선 배추 20포기를 사 김장을 담그는데 24만 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3% 많아진 것입니다. 최근 선호도가 높아진 절임 배추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28만 6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김장 재료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소매 가격 동향과 산지 작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확대해 소매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비축 물량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됩니다. 작황이 양호한 11월 상중순 물량 중 15,500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움직이는 이제 출하 안정제 물량이 52,000톤 별도로 있습니다. 한편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김장 배추 수요는 해마다 1%씩 줄고 있으며 올해 4인 가구 김장 소비량도 22.7포기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로 우리 농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소농인데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데도 소득은 일반 농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느타리 버섯과 노루 궁뎅이 버섯 등 각종 버섯을 재배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농가입니다. 수확한 버섯을 학교 급식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 믹서기를 활용해 발효 배지를 만들어 버섯 재배에 활용하는데 병 재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수확량도 훨씬 많습니다. 작업에 편리하고 한꺼번에 또한 많이 할 수 있고 잡균에 오염이 없어 좋은 버섯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로 우리 농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강소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강소농은 모두 6만 9천 명으로 지정 첫 해인 지난 2012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강소농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농가보다 소득이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오는 5일까지 진행 중인 강소농 창조농업대전은 전국의 강소농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각종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판매 공간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제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농촌, 돈 버는 그런 농업이 되는데 하나의 기회가 되리라. 남다른 열정과 아이디어로 돈 버는 농업을 실천하는 강소농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의 공식 명칭은 나잠 어업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나잠 어업인 참 낯선 말인데요. 어업인이니까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산업 종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나체할 때 나자로 벌거벗은이라는 뜻이고요. 잠은 잠수하다 할 때 잠입니다. 뜻 그대로 해석하면 벌거벗고 잠수를 하는 어업인이라는 뜻인데요. 조금 야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 나잠 어업인은 특별한 산소 호흡 장치 없이 수심 10에서 20m 이내의 바다에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이제 좀 뭔지 아시겠죠? 바로 해녀입니다. 오늘 히든잡은 해녀 그리고 해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녀였군요.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서울대 미대를 나온 여성분이 해녀 수업을 받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 해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해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제주 해녀 문화가 곧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이 등재 신청한 제주 해녀 문화는 잠수 장비 없이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해녀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잠수굿, 그리고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죠, 해녀 노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여성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일깨우고 또한 여성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재발견해서 여성 권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꼭 유네스코에 최종 등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주 해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해녀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숫자도 가장 많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녀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라서요. 제주도에서는 해녀를 육성하고 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5년 동안 제주 해녀는 504명 줄었고요. 신규로 해녀가 된 분들의 숫자는 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 4,000명 정도의 해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약 4,000명 정도의 해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만 해도 전국적으로 2만 명 규모였지만 지금은 7, 8천 명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은퇴하는 해녀는 많은데 새로 해녀가 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겠죠. 해녀 사회도 아무래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는 현직 해녀 가운데 60세 이상 해녀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해녀 학교입니다. 해녀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인데요.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한수풀 해녀학교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8년 동안 졸업생 약 300여 명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은 총 16주인데요. 이곳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 해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해녀 학교가 다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해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해녀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엄청난 경쟁률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에서 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이 해녀학교에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대한 관심, 또 제주의 지역에 대한 이 귀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해녀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해녀를 직업으로 삼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다고 합니다. 한수풀 해녀학교의 경우에도 300여 명의 졸업생 가운데 10여 명이 현직 해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정말 해녀가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기술을 익힌다고 해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해녀는 일종의 여성 공동체 집단이죠. 혼자 단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들이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촌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촌계 동료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촌계에 등록한 후에는 관할시 담당과에 해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조업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이거나 1년 채취 규모가 최소 120만 원어치가 되면 해녀증, 즉 잠수어업인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해녀 숫자가 워낙 줄어들어서 그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녀가 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녀들의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업을 할 수 있는 물대라는 게 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100일 남짓이라고 합니다. 물질 시간도 여름에는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겨울은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평균 수입은 제주도 8개 어촌계 평균 기준으로 7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체 평균이지만 연수입치고는 좀 적죠. 그래서 보통 해녀들은 농업과 어업을 함께하는 반농 반어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어촌계끼리 해녀의 집이라고 해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독특한 먹거리를 개발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녀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해녀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해녀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 1호입니다. 또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관광 자원이기도 한데요. 요즘 귀농 기여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 해녀를 단순히 보존만 하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이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